이거는 먼저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이거라고서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먼저 해결할까? 중간기만? 네, 중간기만을 먼저 해결을 합시다. 근데 다는 안 해드려요. 이게 너무 천차만별로 틀렸기 때문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만 몇 개 풀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나연아, 너가 여기 앉을 거라고 생각했어. 중간은 다 있으시니까 중간고사에 여기 앞은 그래도 잘 맞으신 것 같고요. 여기 8번이 좀 어려웠나요? 8번? 그죠? 근데 8번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너네가 나머지 정리를 좀 까먹어서 어려웠던 걸 수 있어요. 자, 얘들아,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나머지 정리가 뭐였죠? 다음 식을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아니,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얘들아, 나머지 정리는 너무 좋은 정리지만 항상 쓸 수는 없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나머지 F 다음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는 누구다? 나는 아까 너가 얘기하던 거. 무엇을? 얘들아, 전혀. 아니, 그 나머지가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다음 식에 대입한 값과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요, 직접 나누어서 나머지를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함수값으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리입니다. 그런데 직접 나누지 않고 나머지가 곧장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지. 하지만 그래서 항상 쓸 수는 없다. 1차식일 때만 나머지가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있을 거죠? 맞아요? 근데 나는 나머지만 구하고 싶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쪽 그 우변이라고 하죠. 오른쪽 변에서 나머지 r을 제외하고 얘를 0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없애서 는 r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얘가 그럼 0이 돼야지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qx를 알아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얘가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모르니까 이쪽을 0으로 만들면 되죠. 근데 얘를 0으로 만들려면 x에 뭘 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그게 여기를 0으로 사라지게 만들면서 나머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다항식을 이상하게 생겨도 되고요.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다항식에 대입만 하면 나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항식을 x마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식을 써보세요. 검산식으로. 직접 나누시면 안 돼요. 왜냐고?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 나머지는 없죠. 하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1차로 나눴죠? 1차로 나눴죠? 그 나머지 누구랑 같다고요? 1차식을 무엇으로 만드는 값을? 0이 얼만데? 1. 그 1을 어디다 넣어야 돼? 다항식에 넣어야죠. 넣어봐. 3. 암산도 되잖아. 3. 이렇게 해서 검산식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갖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얘들아, q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구해줘 그랬죠. 자, 나누었는데 나머지만 알고 싶어. 근데 몇 차로 나눴어? 1차. 자, 그럼 이게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 나머지 뭐와 같다?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얼마를? 다항식에 넣어보세요.
얼마? Q2.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는 Q2 값이 그래서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와 같은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근데 나 Q2를 어떻게 구해? 여기다 놓습니다. 여기에 x에 뭐 넣으면 될 것 같아? 2. 근데 나 넣어도 될까요? 네. 왜죠? 얘들아, 이건 검산식인데 검산식은 무엇의 일종이냐면 항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검산을 했는데 안 맞을 수가 있어? 그건 검산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검산식은 항등식인데 항등식은 무슨 뜻이야? x값에 관계가 없어요. 어떤 x를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 하나를 내가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2를 넣어도 되고 100을 넣어도 되고 1억을 넣어도 이 식은 다 등호를 성립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Q2 값 구하고 싶으니까 x에 2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넣으면 얼마지? 2의 10제곱, 2의 5제곱 더하기 1은 2를 넣어보세요. 얼마야? 1 곱하기 Q2 더하기 3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계산을 직접 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얼마냐면 얘가 1024. 2의 5제곱은 32. 1. 그러면 얼마지? 이게 33. 그러면 여기 3이랑 3을 갖다 뺄게요. 그러면 1024에 30만 더해서 1054가 Q2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054여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은 거의 의외로 다 한 것 같고 뒤에 16번 15번도 혹시 해야 되나? 15번 많이 맞았나? 16번도 나머지 정리 문제잖아요. 이거 먼저 풀어봅시다. 자, 16번에 자, 다음 식이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얼마지? 근데 1차로 나눴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하면 그 1을 넣으면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거기다 1 다 넣어봐. 그럼 얼마야? 2f1 더하기 3g1이 얼마다? 0이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 나눗건도 읽어봐. 3x마의 1로 나누어 떨어진댔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어? x에 뭘 대입하면? 3분의 1을 막 넣으면 얼마다? 0이다.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럼 얘들아 거기다 3분의 1 한번 쭉 넣어보세요. 아, 여기 8x도 있구나. 8을 그러면 이렇게 쓰고 15, 3, 5니까 는 나오고. 자, 이렇게 써졌죠?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는 근데 얘들아 나머지 정리도 먼저 봐야 돼. 저 다음 식을 5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구해줘 그랬지? 자, 그럼 그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해야 하면 뭐랑 같아요? 다음 식에 뭘 넣은가? 그럼 5분의 1 넣어봐. 뭐야? 5f1 더하기 g1값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 맞아요? 자, 그럼 당연히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연립해가지고 더해갖고 얘 버리자. f1이 얼마? 이렇게 되죠? 구해. 그럼 여기다 속속 넣으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그냥 안 풀어서 저기 그냥 답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 17번 혹시 해야 될까? 오메가? 자, 근데 이 17번 문제는 일단 이거 하나를 알아야죠? 자, 얘들아 이거 그거 뭐야? 인수분해 얼마지?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곱셈 공식 활용이에요. 어떻게 되지? 이거 아시나요? 가리고 보이는 거 쓴 다음에 제곱 곱해서 그거 바꾸고 제곱. 곱은 공식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공통수학 1의 첫 단원에 나오는 곱셈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공통수학 2에도 나올 거고요. 수 1에도 나올 거고요. 수능에도 나올 겁니다. 그 공식이 사실 여러 가지 있잖아. 너네 진짜 뭔지 몰라도 기억은 나지. 엄청 많았다는 거 기억나잖아. 근데 그 엄청 많은 것 중에 얘가 대부분 저 위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얘입니다. 얘는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얘들아, 얘가 허근을 갖는다고 했죠? 근데 얘는 실근을 갖잖아. 그럼 허근은 누구 거냐면 얘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아? 그리고 얘가 허근이라는 것은 반드시 켤레를 같이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근은 이렇게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근을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 얘 거죠? 2차식에도 대입을 해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자, 세 번째 마지막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다. 이렇게 무조건 이 세 단계를 반드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유형을 보자마자 쓰고 가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은 보여드렸지만 이거 없이 그냥 세 개가 쭈르륵 나와야 됩니다. 자, 뭐 외우는 방법은 보통 이거나 이식 둘 중에 하나는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이니까 대입해서 1번 또는 2번을 찾습니다. 그냥 식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보고 쓰시면 되고 2번을 보고 근계를 쓰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근계 그냥 써내시면 되니까 3개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기억부터 봅시다.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0이냐고 물어봤죠? 자, 근데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얘를 2번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죠? 오메가 제곱은 얼마? 이렇게 되죠? 이항? 근데 거기다 오메가 바를 더하는데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얼마라고 했어 방금? 세 번째에서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마 1이 돼서 0이 맞습니다. 자, 리은입니다.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일로 바꾸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오메가 제곱 마일 그냥 쓰고 그 다음 오메가 4제곱을 바꾸는데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1번을. 자,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얘들아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을 더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메가 5제곱은 뭘까요? 뭐라고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안 돼?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오메가 6제곱은 얼마일까요? 물론 1인데 걔를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냐고요? 이렇게 6개를 더했을 때 그 반대인 게 3번 더 등장하면서 6개의 합이 0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계산을 더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얘도 마이로 쓸 수 있고 얘도 1로 쓸 수 있지만 똑같은 거니까요. 맞죠? 자, 그럼 얘들아 6개씩 더하면 얘는 분명히 0일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게 몇 개야 총? 100개. 자, 그럼 100개니까 6개씩 묶으면은 몇 개가 남지? 4개? 4개? 근데 그 4개는 이게 다시 돌아갈 거야. 왜냐면 오메가 7제곱이 사실 뭘까요? 오메가 6제곱의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데 얘가 얼마야?
1. 그러니까 오메가 7제곱은 결국 오메가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생긴 6개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4개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4개는 어떻게 돼? 남은 게 다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이렇게 남았겠죠. 상황이. 자, 그러면 얘랑 버려지고 남은 거는 얘네 둘일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얘는 1차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얘들아 봐봐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을 얘네 둘을 요렇게 넘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얘죠? 그럼 걔는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오메가 25제곱인데 얘들아 6제곱이 1이다? 맞죠? 그럼 6제곱이 몇 번 반복될까? 25제곱 안에. 그리고 몇 개 남아? 그러면 그냥 이거겠죠. 그러면 걔는 오메가 바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바도 6번 반복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쓰지 않았지만 오메가 바도 얘 한 근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성립합니다. 근데 똑같은 걸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를 넣어도 다 성립한다고 상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걸 잘 봐야 돼. 오메가 바분의 1을 내가 어떻게 찾지? 얘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 바를 양변에 나누어 보세요. 얼마? 오메가 바 나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0도 맞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답이 되겠어요.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어? 이거 3개를 다 변형해서 푼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오메가 문제는 이 3개를 무조건 변형하면은 거의 99.999% 확률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모르고요. 이걸 변형해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이걸 쓰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차수를 아까 니은처럼 낮출 때 오메가 25제곱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제곱이 1 또는 마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4제곱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3차 낮춰서 오메가 1제곱 이런 식으로. 오메가 25제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메가 1제곱 이렇게. 1번은 차수를 너무 큰 차수를 낮출 때 쓰시면 되고 2번은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2차를 1차로 만들 때 여기서도 아까도 여기 뭐였냐 기억에서 오메가 제곱이 있었는데 걔를 오메가 빼기 하면서 1차로 바꿨잖아요. 이 1번은 3차 이하는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로 3차 이하 2차까지 최대한 만들고 나서 2차를 1차로 바꿀 때 2번을 써먹습니다. 그리고 3번은 오메가 바랑 오메가가 같이 나오는 이런 문제에서 그 관계성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메가 이게 분수꼴이 가끔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유리화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허수인 거 알죠? 허수? 자, 여기서 그 유리화를 해보면은 유리화는 1번을 이용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도 오메가 바도 세제곱을 해야 실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잖아. 그래서 오메가 바 제곱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아니지? 잠깐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얘를 바꿀게요. 자, 여기다 오메가 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얘가 얼마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오메가 바는 보통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렇게 가끔 유리화를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유리화를 오메가 세제곱 1번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가 오메가 문제로 반드시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 그리고 애들이 높은 확률로 틀려요. 그래서 조심해서 푸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너네가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서 네, 마무리를 하고 그 기말에서 3, 4번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 문제를 보세요. 자, 기말에서 3, 4번은 좀 어려운 문제로 보통 3번은 사실 지금 설명을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4번만 해드릴게요. 3번은 지금 해도 조금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3번보다는 4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 4번에 많이 틀리셔가지고 자, 두 부등식 얘를 그냥 풀면 됩니다. 제곱 dx만 일단 여기 절대값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x도 있고 밖에 있는 x도 있죠? 그러면 무조건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 범위 찾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동네를 나누세요. 이렇게 이쪽은 마일보다 작은 동네, 마일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 나눈 다음에 음수면은 당연히 마일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여기가 음수죠? 음수니까 도를 바꿔서 빼고 정리를 합니다. 6x 마 12x 마 2. 자, 근데 얘가 다 답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보다 작은 애들이 사는 동네잖아. 이 동네 안에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 얘네가 다 이 동네 사네요. 그럼 얘네들이 몽땅 범위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마일보다 클 때는 뭐 당연히 양수니까 그대로 나가겠죠? 그리고 넘겨서 정리 x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애들은 다 이렇게 살죠?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범위는 둘 중에 누구예요? 둘 다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가 y보다 작거나 마 4분의 1보다 크면은 됩니다. 자, 근데 이 해가 여기에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거야. 자, 2차 부등식 해는 얘의 해는 우리가 알죠? 저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근데 우리 알죠? 이 부등식의 해의 경계 지점. 이 경계 지점은 무엇이다? 방정식의 해와 같다. 얘들아, 2차 부등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A, B를 구하는 거니까 공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걔가 마이너스 A분의 B이므로 9A는 4B. 자, 두 분의 곱은 2분의 1인데 걔가 마이너스 A분의 2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니까요. B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풀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근데 3번은 이건 진짜 설명을 이게 해줘도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진짜 고등학교 시험 대비 할 때나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가가지고 너네 무슨 이웃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틀렸던데 이거는 한번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웃하는 거 14번 좀 많이 틀렸던데 그렇지 않아요? 나윤이도 없나? 이거 기말이 있어? 근데 지금 둘은 고쳤잖아 14번에 그치? 지은이 맞았으니까 저는 뭐 패스? 또 필요한 거 있어요? 3번은 선생님 봤을 때 해줘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것은? 예언이는 다 고쳤나? 지우도 다 고쳤나?
15번에 그 편집한 거여가지고 이 그지 뭐 A, B, C, D 그거 큰 거 아까 했던 거 1번 다 고쳤어? 지우는 몇 번이 안 고쳐진 거지? 2번이랑 8번이요. 2번? 무조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을 때 그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면 함수로 해석하는 거였고 그 범위가 그 보통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범위로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답이 막 모든 실수 해가 특수한 경우죠. 막 해가 없대 아니면 해가 막 x는 1 방정식처럼 막 한 개만 나와 그런 게 있다고 문제가. 그러면 걔는 무조건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로 푼다. 그 6개 그림 중에 고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도 6개 그림 중에 고르는 문제만 되겠어요. 이 가로의 3개는 그 x제곱 계수가 양수일 때고 밑에 3개는 x제곱 계수가 음수일 때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해석하면은 얘가 판별식이 0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부등식의 경계값은 2차 방정식에 해당. 여기가 2차 방정식 해가 있는 지점이잖아요. 해가 2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고 여기 해가 없으니까 0보다 작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씩 길게 써있지. 걔가 x축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즉 이 그림 2차 함수 그림이 x축 위나 여기 걸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6개 그림 중에 이렇게 2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림을 고른 다음에는 이 그림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일단 x제곱 계수가 양수여야 돼. x제곱 계수 양수 1인 거 확인했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아도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용해 해결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판별식만 해결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은이는 이거는 해결했어? 맞아. 그거 33이었던 거. 21번? 기억 안 나. 지우야, 21번의 답이 뭐야? 3번. 맞대. 8번에 3번 나와요. 응, 그 3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 맨날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학교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생각해봤는데 이제 곧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통수학 2를 하고 공통수학 1을 하고 시험 대비를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를 하고 이번 주는 그 내신 대비집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일단 공통수학 2를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험 대비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9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면은 시험 대비집을 2번 그리고 공통수학 2를 1번 해서 토요일마다 공통수학 2를 좀 더 진도를 계속 나가고 그 평일에는 계속 내신 대비를 또 내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이제
중간을 둘 다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술 대비를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난이도 있는 문제를 더 풀어보고, 근데 만약에 좀 이제 한 번 텀이 또 돌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글쎄 비율을 좀 줄이고 고등수학을 더 나갈 수 있겠으나 일단 2번에 한 번 아니면 한 번에 2번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시험 대비 집이 나오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마무리하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몇 쪽이냐면 17쪽.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다 1차 함수를 할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뭐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직선이 1차 함수 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차 함수 구하는 방법,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유형 1부터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문제 그 직선에 기울기를 줄 때.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은 지금 근데 숫자를 주지 않고 미지수로 쓸 거라서 그런데요. 기울기를 m이라고 주고 그리고 지나는 점을 만약에 y절편으로 줬습니다. 0,b로 줬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10 더 당연히 어떻게 쓸 거예요? y는 mx 플러스 b 이렇게 쓰겠죠. y절편이 뒤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기울기를 똑같이 m이라고 줄 건데 지나는 점을 y절편이 아니라 x1, y1 하면서 y절편을 주지 않은 거지. 자, 그럼 일단 너네 어떻게 풀지? 일단 y는 어떻게 쓴 다음에 mx 플러스 b처럼 쓴 다음에 기울기만 넣고 얘는 이제 미지수예요. b를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구하겠지. 한번 구해보자. y1은 mx1 플러스 b니까 지금 b를 찾고 있어요.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되겠죠. 맞아? 얘만 이항하면 되니까요. b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y는 어떻게 되나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 되겠죠.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m으로 두 개 묶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m에 x-x1 더하기 y1 우리 요거 혹시 공식 기억나나요? 얘를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서 대입해갖고 b 계속 찾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상황은 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 이렇게 K 막 미지수로 줄 거라고요. 그럼 이 점이 미지수면 여기다 어떻게 대입할 거냐고요. 대입해봤자 그렇게 이상한 식이 나올 겁니다. 막 그렇게 막 예쁜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상태의 답만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냐? 기울기를 주면 y는 기울기에 하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형태를 외워주는 게 조금 필요하다. 연습을 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기울기를 그냥 얼마 이렇게 주는 경우는 한 10%밖에 없습니다. 기울기를 여러 가지 상태로 제공해 줄 겁니다. 자, 얘들아 기울기의 정의는 뭔가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 거 알죠? 네, 이 증가량이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 음의 방향으로 3 늘어났다. 그래서 음수 마이너스가 들어있지만 이제 정의 자체는 증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울기를 이렇게 열심히 구해보면은 결국에는 x의 개수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n 이렇게 x의 개수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고 두 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점을 어떻게 해서 증가량 찾을 수 있죠? 그죠? 차이로 가는 거 맞죠? 그냥 두 점의 차이로서. 근데 x2 빼기 x1이면 y도 똑같이 2에서 1을 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것도 일자 함수처럼 쓰기 때문에 y를 fx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자, 그럼 얘들아 y2를 어떻게 쓸 수 있죠? fx2로 y1은 fx1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은 두 점을 얼마 이렇게 주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도 기울기 표현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좌표가 두 점이 절편일 때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절편일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절편 y절편 줬을 때 혹시 얘들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으로 그랬던 거 기억나요? 없어 기억이? 얘들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울 때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중학교 때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요? x절편을 이렇게 쓰고 y절편을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요건 아는 거잖아. 자, 어디서 어디 뺄래? 위에서 아래 뺄까? 자, 위에서 아래 뺍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 빼야죠. 자, 그러면 0을 지워보세요. 빼기 0 소용없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y. 근데 거꾸로 빼도 둘 중에 하나에는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이거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로 등장하는 거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자,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탄젠트 세타로 쓸 수 있죠. 얘들아, 이게 언제 배운 거예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2학년 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기울기에서 얘를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중3학년 2학기를 거치기 때문에 이 탄젠트 값을 기울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세타는 x축과 이루는 양이다.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값이 곧 기울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쫄지 말고 그냥 기울기가 뭐야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30도라는데 여기가 30도인데 이 기울기가 음수인데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럼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탄젠트 3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각도 보고 탄젠트 30이구나 한 다음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플러스 그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뭐 혹시 탄젠트 30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겠지? 얼마? 그 다음에 탄젠트 45는? 그렇지. 탄젠트 60. 그렇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 특히 문제에서 막 직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들아 너네 기울기를 보통 루트로 줘요? 거의 그냥 2x지 아니면 x지 아니면 3x 주지 3분의 1 이런 건 줄 수 있는데 루트 기울기는 사실상 얘들아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루트 3x 기울기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각도를 보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빨리 그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도 빨리 그려서 각도 체크해. 각도 체크하면 뭐 30도짜리 뭐 직각삼각형 나오면서 피타를 쓸 수 있다든지 삼각비 1대2대 루트 3을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그림을 활용해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 이
이게 약간 루트 이런 거 나오면 혹시 이게 문제가 안 풀릴 때, 문제가 어려우면 혹시 그림을 그려볼까? 각도를 한번 체크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이걸 가지고 아니다. 두 번째 그냥 하고 문제 풉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울기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죠. 기울기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자, 기울기가 보통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보통 점을 제공했다는 소리입니다. 두 점이 주어질 때. 자, 근데 선생님이 방금 기울기 구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면요, 이렇게 주면 x1, y1, x2, y2가 주면 기울기를 두 점의 차이로 구해서, 맞죠? 기울기 나왔으니까 지나는 점, 요거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를 있을 때 y절편이 없을 때도 쓸 수 있잖아. 자, 그럼 어떻게 써? 이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이 이제 절편으로 주어질 때죠. a, 0, 0, b 하면서 절편을 줄 때. 자, 근데 얘도 이제 점이지 기울기가 아니잖아.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방금 연습을 한 겁니다. x절편분의 마이너스 y절편. 자, 기울기 얼마라고요? 얘들아,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그리고 얘가 y절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얘는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알죠? 자, 양쪽을 b로, 모든 항을 b로 나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넘겨보세요. 자, 얘들아, 얘는 얘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나오면 x절편, y절편이구나 알아보셔야 됩니다. 얘들아, 얘들이 중요한 거야. 이거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모를 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줘? 그냥 계산 통분조해서 분수로 줘? 막 이런다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얘들아. x절편 얼마야? y절편 얼마야? 그래서 얘는 2랑 3 찍고 쭉 이으면 얘가 바로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도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을 되게 잘 써요. 자, 근데 주의사항은 여기가 반드시 1이고 여기는 무조건 덧셈이어야 되고 x랑 y 개수는 반드시 여기는 1이어야 한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읽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얘는 2, 3 이렇게 읽었으니까 요걸 해볼까? 2분의 x 마이너스 y는 1. 자, x절편 얼마? 2. y절편은 마일 이렇게 읽어야 돼. 마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절편 얼마? 2분의 1. 얘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게 2x잖아요. x절편 2분의 1, y절편 1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마이너스 있는 거랑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이런 게 있겠죠? 2분의 x, 3분의 y는 2 이렇게. 여기가 이제 1은 아니야. 자, 그럼 얘들아, x절편이 얼마일까요? 4죠? y절편은 6이죠. 왜? 얘를 반드시 1로 만들 때만 절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2씩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니까 절편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냥 2, 3 형태만 약간 보고 대강 보고 x절편 2, y절편 3 그러면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가 나왔을 때도 이런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면 절편을 빨리빨리 쉽게 타다닥 구해낼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다 해준 것 같은데, 네.
다 했습니다. 그럼 유형 1번, 2번, 3번까지 한 문제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뭐 할까? 뭐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길기가 같고 상코마를 지난다. 자, 뭐 5번 할까요? 뭐 그냥 마지막 거. 자, 두 직선 x는이 어떻게 생겼죠? 세로 y는 마일 여기 이렇게 생겼죠? 자, 얘가 이루는 각은 항상 90도입니다. 자, 그럼 그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중 그랬잖아. 그럼 각을 2등분하는 건 여기 몇 도? 근데 이게 선생님 이거 축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얘는 축과 평행한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축으로 가도 45도일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L이라 했으니까 얘가 L이겠죠? 이 주황색 직선이. 자, 이때 45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다? 기울기. 자, 기울기 얼마다? 왜요? 탄젠트 45도일 거니까. 맞죠? 자, 그 기울기 1이니까 직선 L과 X축을 둘러싸인 넓이는 그러면 구해야 되잖아. X축, Y축을 그려야 돼. 이렇게 너는 축을 그리세요? 선생님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X축,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들아 이렇게 되나요? 왔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구해보겠습니다. 직선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 직선 L이 지난 점은 2,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겠죠? 자, 여기 지나면서 2, 마이너스. 자, 그럼 얘들아 이게 y좌편 아닐 때 쓰는 방법 연습해 봅시다. y는 어떻게 쓴다? 기울기에 x 빼기 x좌표 y좌표. 자, 그러면 x-3이다 이런 식 없겠죠? 자, 그럼 얘들아 절편 얼마야? y는 마3, x는 3.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도 길이는 3이 되니까 넓이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 봅시다. 선생님이 지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우리 자습 하이퍼에서 하죠? 저쪽에서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어떤 출입이 이제 제한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못 들어가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습이 너 1시간이잖아. 근데 최대한 1시간 내에는 화장실에 가든지 물을 먹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 왜냐면 애들이 이제 자꾸 이거를 이렇게 당연히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너무 이거를 그냥 남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안 가고 싶은데 그냥 쉬러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자주 들켜가지고 우리 모두가 못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수업 끝나고 가잖아. 그러면 이제 가방 놓고 이제 빨리 이제 화장실을 그 자습 시작하기 전에 갔다 오던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중간에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문 앞에 이제 출입 이제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가는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적어놔서 이제 너는 9시니까 9시까지는 못 나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 그쪽이 자습할 때. 나 자습 때 이제 너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애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명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자꾸 나가서 자습인당 20분씩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한 번 내보내면. 근데 사실 저 물 먹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보내줬는데 그거를 이제 진짜 갔다 오면 되는데 그럼 자꾸 20분씩 안 들어. 막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물이 먹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이동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하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최대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질문만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그 선생님이 다 못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것도 그 한 사람의 뭐 2회 정도 최대한 뭐 책을 보면서 하던지 이렇게 최대한 자기가 풀어본 다음에 질문을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최대한 이제 책을 한번 틀렸잖아. 그러면 틀린 거 고칠 때는 책을 참고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최대한 본인이 한번 해결을 해보고 그 안 될 때 선생님을 찾아라. 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 채점을 빨리 받고 채점이 계속 들어오는데 질문이 자꾸 들어오면 이제 질문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런 뭐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그 X축 위의 점 10번에 뭐라고 쓸까? 그치. X축 위니까 A, 0 뭐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이 값이 최대래. AP, BP의 값이 최대. 얘가 최대. 그때 AP 길이는 뭐니? 라고 물어봤네요. AP 값이 근데 상상을 해보면은 A가 여기 있고 5,1, B, 5,1, I,8 P가 근데 A, 0 어딘지 모르겠지만 찍었을 때 이렇게 있는데 AP랑 BP랑 차이를 체크하래. 근데 얘를 그냥 식으로 쓰다 보면은 이게 루트잖아 얘들아. 절대값에 루트 빼기 루트 뭐 계산도 되지 않아요. A 때문에 계산도 되지 않는데 걔의 최대를 찾기란 사실상 이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식을 쓰고 나면은 어쩌라는 거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가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얘가 삼각형을 이루게 될 거잖아요, 사실은. 맞죠? 자, 근데 삼각형에서 우리는 그 한 변이 가장 긴 한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짧잖아요. 그 성질을 한번 써보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AP, 여기 AP가 지금 제일 기네. AP가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무조건 얘가 그 BP, AP, AP? 아, AB구나. 요렇게 되는 성질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BP는 당연히 이게 좀 더 BP가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AB랑 AP를 더해도 BP가 짧지 않겠어요? 가장 긴 것도 짧은데 얘네 다른 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BP가 더 짧지 않겠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AP를 저기서 건너보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식에서 얘를 얻어낸 겁니다. 상황이. 자, 그렇다면 이 AP를 건너보냈을 때 이 BP와 AP의 차이는 AB보다 언제나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언제 최대치냐면 최대로 해봤자 AB밖에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AB일 때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AB는 다 좌표를 알잖아요. 그래서 AB는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그래서 7 루트 2가 될 겁니다. 아니지, 이건 AB잖아. 그러면 AP는 AP를 구하는 거구나. 그지? 근데 AP가 된다는, 아니, AB를 구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 봤어. AP를 구하는 건데 AB를 구했어. 자,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얘들아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사실 돼야 될지 알아요? 여기가 이게 등호여야 되잖아. 이게 BP랑 AP를 더했는데 AB가 된다는 거는 이 두 개 길이가 이렇게 이 AB랑 같으려면은 원래는 AB보다 조금 짧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근데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이렇게 그 AB랑 똑같아질 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얘를 AB가 최대치로 만들려면 이 P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P가 AB 직선 이렇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상황상.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게 이렇게 삼각형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아지려면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P가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야,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 P가 어떻게 X축의 점인데 P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이럴 수는 없네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AP, BP의 값이 최대일 때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요 라인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P가 이렇게 AP, BP 이게 더 길 것 같은데? 좀 생각해봐야겠네. AP, BP X축인데 5,1이랑 Y,8 아닌가? 잘 썼는데? 그럼 얘는 아니 근데 이게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X축에 있으려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인이 상황이 그치? 최대가 AB였으니까 P가 그러면 여기 있어야만 해야 되네?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고 얘를 이 선분이 아니라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직선 구해가지고 그냥 X절편 찾으면 되겠다. 그죠? 상황이 AB 얘가 P가 이제 지금 이 설명은 P가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진짜 이렇게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상에 놓여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상황이 그런가? 최대 이게 꺾어지면은 이거 근데 최소 지점 찾는 거잖아 상황이. 근데 최대치로 나와야 되니까 최대는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데 근데 좀 애매하다. P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P를 그냥 이렇게 AB 라인 위에 있도록 끌어내리면은 최대치가 되나? AP, BP AP 어디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긴가? AP, BP AP, BP의 차이가 최대치. 그렇네. AP랑 지금 보면은 이 BP의 차이가 얘들아 AB 길이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삼각형 되려면은 그 말이구나. 근데 그러면 이게 최대치
벌어지는 게 AB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AB가 최대치가. 그러니까 이게 P가 그냥 여기 있을 상황이 가면 낫네요. 이거 이해됐어? 혹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BP는 이게 빗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큰 거랑 조그만 걸 더해도 BP보다는 이게 클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AP를 옮겨보면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AP가 클지 BP가 클지 그냥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AB 길이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지, 상황이. 그죠? 그러면 최대치는 최대로 AB까지 벌어질 수 있을 거니까 그 AB까지 벌어진 게 P가 여기 X축이에요. 요 직선 라인이 있을 때 AP, BP일 때 둘의 차이가 여기 AB가 딱 되면서 최대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AB 직선을 구하면 됩니다. 자, 두 직선이니까 점 나왔으니까요. 기울기는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선생님은 5,1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의 x 빼기 x좌표, y좌표가 되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x좌표는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p좌표는 6,0이다. 그러면은 AP 길이. 여기가 이제 6,0 됐으니까요. 이제 AP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요.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해서 루트 2가 된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을 해봅시다. 14번. 자, 얘들아,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연습을 살짝 했었죠? 자, 양변에 2a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벌써 읽었죠? 저기 x좌편 a가 양수니까 x좌편 2a, y좌편은 2 해서 자, 그랬을 때 이 잘린 성분이 10이라는 건 여기가 10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2.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 100 빼기 4. 루트 96. 3 곱하기 30이니까 4루트 1. 아니지. 잘린 3분의 길이가 10. 맞아요. 자, 그럼 여기가 4루트 6인데 이 길이는 2a죠? 여기 보면. 그래서 2a가 4루트 6이어야 되니까 a 값은 2루트 6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봐도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절편을 가지고 구하는 식을 써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네. 유형 4번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뭐지, 얘들아? 기울기가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알죠? 보고 나니까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몇 개 써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풀어볼게요. 직선. 자, 일단 여기 문제는 뭐 딱히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니다, 필요는 하구나. 자, 일단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할 때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이게 보조선입니다. 삼각형일 때는요, 보통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하나를 보통 줍니다. 그러면서
이 셋 중에 뭐 한 꼭지점 지나면서 넓이 2등분해줘. 그럼 어디 지나야 돼, 얘들아? 밑변을 절반으로 자르는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자, 여기 중점 지나는 두 점을 잡아서, 중점을 잡아서 두 점 지나는 직선, 이걸로 아까 했던 걸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각형은 어디서 여기가 2등분이 될까, 얘들아?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 그래서 대각선 교점을 이렇게 지나면요, 무조건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넓이를 2등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사다리꼴이잖아. 이렇게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에서 여기를 이렇게 넘겨봐요. 그러면 삼각형이 되면서 넓이가 진짜 반절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요게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18번, 19번 그리고 20번 이런 거는 해결할 수 있고요. 21번은 이제 어렵진 않지만 이제 이걸로 풀 수는 없으니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21번에는 선생님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릴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BD 삼각형이랑 ADC 넓이가 3대1에 그러니까 넓이가 3대1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길이도 밑변도 3대2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B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y,2 C좌표도 4,4.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D점을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분점으로. 그래서 D점을 내분점으로 찾고 A점을 같이 지나야 되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내분점 그럼 몇 분의? 5분의 12 마이너스 2랑 5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4. 그러면 5분의 10은 2고 5분의 마오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2,마일과 3,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 먼저 찾아보자. x좌표 차이 3 빼기 2, y좌표 차이 기울기 4니까요. 이제 연습해야 돼. 기울기에 x좌표 빼기 x 빼기 x좌표 y좌표 y는 4x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숙제는 너무 좋네. 그럼 얘들아 유형 6번까지 하고요. 6번은 너무 쉬우니까 유형 6번까지 숙제를 해주시고 정점이 혹시 기억이 나나? 없나요? 그래서 유형 6번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숙제는 오답 노트를 아마 못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추가로 써오시면 되겠습니다.